자, 이 시간 함께할 책은 내 몸 혁명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33년간 비만 연구와 또 임상 치료 경험을 집대성한 그런 건강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궁극적인 그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체중으로 비만을 진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체중이 많이 나가야 비만일까? 몸무게 82kg이면 비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아마 키가 얼마냐고 다시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키 176cm에 몸무게 82kg이라면 어떨까? 이것이 비만일까? 체질량 지수, 이 BMI가 26.5니까 비만이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진단 기준은 BMI 25 이상이기 때문에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실제로도 이 사람이 진짜 비만일까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이 체중의 주인공인 37세 박준현 씨는 식사량도 많지만 운동을 좋아해서 근육량도 많은데요. BMI 진단 기준으로는 비만이지만 뱃살도 없고 또 전혀 뚱뚱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인데요. 그런가 하면 41세 김민관 씨는 작년까지 경계 범위에 있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해 건강검진에서 높게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혈당도 108로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운동을 못하면서 체중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키 170cm에 몸무게 66kg으로 BMI를 계산하면 22.8, 즉 정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시 의문이 남는데요. 위 두 사람 중 누가 적극적으로 체중 관리를 해야 할까요? 박준현 씨일까요? 김민관 씨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김민관 씨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마른 비만 환자가 점차 늘고 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당뇨병과 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그리고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비만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은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비만의 진단은 BMI로 결정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BMI 23 미만을 정상, 또 BMI 23에서 24.9는 과체중, 비만 전 단계라고 하고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BMI는 체지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요. 특히 BMI 23에서 27에 위치한 사람들 중에는 체지방이 과다한 사람도 있지만 근육량이 많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BMI 30이 넘으면 체지방이 과다한 비만 환자라는데 어느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는데요. 하지만 BMI 25를 기준으로 비만을 진단하게 되면 체지방이 많지도 않은데 억울하게 비만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처럼 BMI는 체지방과 근육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 지방 여부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비만에 대한 임상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체지방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는 지방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가, 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더 잘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복부 내장 비만의 위험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체중보다는 허리둘레가 더 중요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하는데요. 하지만 키와 체격 조건이 반영되지 않아서 덩치가 큰 사람은 내장 지방이 없어도 복부 비만으로 진단됩니다. 허리둘레를 진단의 보조도구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BMI 25 미만은 무조건 비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
체중은 정상 범위에 있으나 내장 지방 비만이나 또 지방간이 있는 이른바 마른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 자세히 좀 살펴봐야겠네요. 비만의 진단 기준 BMI는 유용하지 않다. 오랫동안 비만 진료를 해오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올라가 있는 환자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도 이런 수치들이 정상으로 잘 유지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보통 비만 클리닉에는 체성분 분석기가 있어서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측정해 줍니다. 검사를 해보면 BMI가 25 미만이라고 해도 그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들은 배가 나온 체형이 많고 혈액 검사 결과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BMI 25 이상이라도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률이 낮은 사람들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데요. 체중만 가지고 비만의 진단과 치료 기준을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키와 몸무게만으로 비만을 진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앞서 언급한 칼로리 개념과 비슷합니다. 일단 논문을 쓰려면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데요. 키와 체중으로 계산한 BMI를 기준으로 25 이상이면 비만, 그 미만이면 비만이 아니라는 기준치가 있어야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무언가 치료법을 적용해서 치료가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BMI로 비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규모 역학 연구나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비교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의 진단 기준이나 치료 판정 자료로서 BMI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박준현 씨와 김민관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 가지 건강 이상 지표로 봤을 때 박준현 씨보다 김민관 씨가 더 적극적으로 뱃살을 빼고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체중을 비만의 진단 기준으로 하면 김민관 씨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체중으로 비만을 진단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비만 진단 기준은 BMI 25 이상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BMI 30 이상입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의 체형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일까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보면 키도 부모 세대보다 더 커졌고 체격 조건도 역시 백인들 못지 않습니다. 한편 비만의 제국 미국은 성인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BMI 30 이상인 비만이고 우리나라 기준치인 25 이상으로 하면 비만 인구가 3분의 2에 육박하는데요. 그런데 당뇨병 유병률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진단 기준을 적용해도 비만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당뇨병 유병률이 별 차이가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상 지질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병원을 찾으면 의사나 영양사는 포화 지방산 섭취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고기를 훨씬 많이 먹는 미국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지 않은데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 이상 높은 미국 성인 인구 비율은 12%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 비율 24%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비만 진단 기준에 들지 않음에도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당뇨병, 지방간으로 진단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혈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잘 관리하려면 국내 비만 진단 기준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1차 의료 의사 네트워크의 자료를 살펴보면 백인의 비만 진단 기준인 BMI 30에서 보이는 당뇨병 발생 위험과 이 동일한 BMI 기준은 남아시아인 23.9, 중국인 26.9, 흑인 28.1로 인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60%가 BMI 25 미만이었는데요. 확실히 아시아인이 백인에 비해
체지방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더 민감해 보입니다. 비만을 이 항우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 보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BMI만으로 비만을 진단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긴데요. BMI만으로는 이러한 인종 간 차이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데에는 좋은 지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른 비만 대 건강한 뚱뚱이. 건강검진을 하면 평소에는 잊고 살았던 내 몸에 대한 여러 수치들을 알게 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물론이고 간이나 요산 수치 등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 다시 말해 대사 이상은 없으나 비만인 경우를 의학 용어로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라 합니다. BMI 기준으로 보면 비만에 해당하지만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적절하진 않지만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즐겨 사용되는 건강한 뚱뚱이라고 해두죠. 굳이 뚱뚱이라고 한 이유는 비만이라는 표현에는 질병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BMI의 진단 기준으로는 비만이 아니지만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사 이상이 있는 정상 체중이라고 합니다. 흔히 마른 비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대개 근육량이 적고 배가 나온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마른 비만과 이 건강한 뚱뚱이를 통해 비만 진단 기준으로서 BMI가 가진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마른 비만과 건강한 뚱뚱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그것입니다. 32만 3,175명의 성인들을 약 8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연구자들은 이들을 비만 여부 또 질병 유무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치료받는 환자를 질병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건강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으로 나누었고 분류에 따르면 질병이 없는 정상체중군이 53.4%, 질병이 없는 비만군이 16.5%, 질병을 가진 정상체중군이 17.3%, 질병을 가진 비만군이 12.7%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른 비만인 사람은 17.3%, 건강한 뚱뚱이는 16.5%였습니다. 8년 후 마른 비만과 건강한 뚱뚱이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사망 자료를 보니 마른 비만에 속한 사람들은 건강한 정상 체중군에 비해 사망 위험비가 28%나 높았습니다. BMI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도 마른 비만이면 추후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한편 건강한 뚱뚱이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 위험비가 10%까지 낮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이 연구에서는 대사 이상의 진단 기준을 질병을 가진 환자들로 너무 엄격하게 정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BMI를 비만의 진단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는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질병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비만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단순히 BMI로 비만을 진단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대사 이상 체중을 치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만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약 25%가 건강한 뚱뚱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고 또 지방의 분포가 주로 피하 지방에 있으며 내장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물론 지방간도 없습니다. 마른 비만의 경우는 나라마다 차이가 커서 5%에서 45%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뚱뚱해 보이는 사람을 비만으로 진단하는 것보다 정상 체중군에 속해 있는 마른 비만 환자들을 일찍 찾아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만성 질환의 예방 관리 차원에서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BMI 25 미만의 정상 체중을 가진 2,683명의 폐경이 지난 여성을 1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복부에 지방이 많은 상체 비만 여성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았지만 복부 비만과 무관하게 하체에 지방이 적은 여성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게 나왔습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체내 지방 분포가 달라지는데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 본격적으로 뱃살이 붙습니다. 여기에 신체 활동량도 적다 보니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체중을 이용해서 산출한 BMI로는 이런 고위험군 환자들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체지방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할 부위, 엉덩이나 허벅지에는 지방이 적고 붙어 있지 않아야 할 부위, 복부나 내장 지방에는 지방이 쌓이다 보니 체중이 정상인데도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은 증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한 뚱뚱이라고 해도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는 언제든 대사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살이 더 찌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모아 메타 분석을 한 연구를 보더라도 BMI를 진단 기준으로 할 경우 뚜렷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건강한 정상 체중 그룹을 1로 놓았을 경우 향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비를 비교해 보니 대사 증후군이 없는 건강한 뚱뚱이 그룹은 1.45, 대사 증후군이 있는 마른 비만 그룹은 2.07, 대사 증후군이 있는 비만 그룹은 2.31로 건강한 뚱뚱이가 건강한 정상 체중 그룹보다는 위험비가 높았지만 마른 비만보다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비가 낮았습니다. 비만의 새로운 기준, 대사 이상 체중. 체중이나 허리 둘레만으로 진단하는 현재의 비만 진단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사 증후군 진단 기준입니다. 허리 둘레, 혈압, 공복 혈당, 중성 지방, HDL, 콜레스테롤 5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 증후군이라 진단합니다. 여기에는 체중이나 BMI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사 증후군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5개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대사 증후군으로 정의합니다. 허리 둘레, 남성 90cm 이상, 여성 80cm 이상. 혈압 130 이상, 공복 혈당 100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남성 40 미만, 여성 50 미만. 여러분은 이 5개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대사 증후군으로 생각하시고 질병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적극적으로 대사 증후군의 5개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체중 관리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대사 증후군이라는 형태로 비만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관리를 시작하자는 것인데요. 아울러 위에 그 대사 이상 지표에 지방간과 고요산혈증 등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에 대사 이상 지표에 지방간과 고요산혈증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사 증후군 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마른 비만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데요. 또 앞으로 체중이 더 늘면서 만성질환이 발생할 잠재적 비만 환자들도 더 일찍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체중은 비만의 진단 기준이 아니라 증상, 징후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체중만으로 비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리하면 비만은 대상 이상이 없는 건강 체중과 대사 이상을 가진 대상 이상 체중으로 구분하고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바꾸는 것을 치료 혹은 다이어트의 목표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은 보다 일찍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이 질환들의 시초가 되는 대사 증후군으로 진단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진행을 막거나 늦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일찍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젊었을 때의 체중보다 5kg 이상 늘었거나 허리둘레가 3인치 이상 늘었을 경우 대사 이상 소견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바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 체중에서 대사 이상 체중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체중과 뱃살 감량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뚱뚱이는 없다. 건강한 뚱뚱이는 정말 건강할까요? 이 의문에 답을 주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뚱뚱이 그룹, MHO는 건강하지 않은 비만 그룹에 비해 나이가 더 어리고 운동량이 더 많고 TV 시청 기간도 적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당뇨병, 심장병, 심부전, 호흡기 질환이 정상 체중 그룹에 비해 점차 의미 있게 증가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정상 체중 그룹, 즉 마른 비만에 속하는 사람들의 건강 이상 위험비는 당뇨병 5.15, 심혈관 질환 1.55였고 건강한 뚱뚱이에 속한 사람들의 건강 이상 위험비는 당뇨병 4.32, 심혈관 질환 1.18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뚱뚱이 그룹이 마른 비만 그룹보다 건강 이상 위험비가 낮았지만 건강한 뚱뚱이도 체중 감량을 하지 않으면 정상 체중 그룹에 비해 나중에 당뇨병, 심혈관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뚱뚱해도 지금 대사 이상이 없다고 건강에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강한 뚱뚱이는 없다가 결론입니다. 비만은 질병. 예전보다 체중이 늘고 뱃살이 붙었다면 내장 지방이 늘었거나 이미 지방간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MI가 정상이더라도 대사 이상 소견이 있는 마른 비만이라면 곧바로 체중과 뱃살을 빼야 하는데요. 대사 이상이 없는 비만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건강한 뚱뚱이는 없다고 했으니 대사 증후군으로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살이 쪘다면 체중 감량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은 그 자체로 질병일까요? 아니면 질병의 위험 인자일까요? 흡연,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것은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질병의 위험 인자들입니다. 우리는 흡연자를 환자라 부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비만한 사람은 환자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위험인자와 질병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 가능하다면 위험인자, 그렇지 않고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질병이라고 나름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비만을 질병의 위험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끊듯, 술을 끊듯,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만 다시 시작하면 예전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뱃살을 빼야 한다고 늘 생각은 하면서도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닌 것이죠. 지금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살을 뺄 수 있어.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만 하면 옛날에도 잘 빠졌었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체중과 뱃살을 해마다 늘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치료 시기가 늦을수록 예전의 체중으로 되돌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인데요. 치료 대신 관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기나 폐렴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혈증은 약을 중단하면 바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죠. 그나마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은 약만 잘 복용하면 수치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약물을 복용해도 본인의 식습관과 또 생활습관에 따라 조절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만은 어떨까요?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당뇨병과 달리 아직까진 평생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 없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비만약으로 처방되는 식욕 억제제는 의도적으로 적게 먹게 유도함으로써 체중을 잠깐 줄이는 임시 방편일 뿐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평생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결국 비약물요법인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과연 쉬울까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면서 여러 합병증을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죠. 비만, 즉 대사 이상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과 체지방이 늘었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피하지방 기능 부전 등으로 몸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체중과 체지방이 더 늘어나면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차에 비해 뱃살 빼는 시점을 늦출수록 몸이 더 망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언젠가 자기 체중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만은 질병의 위험인자가 아니라 질병 그 자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1998년에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는데요. 비만이 질병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20세기의 일인데 21세기 의사들 중에는 비만을 질병보다 질병의 위험인자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곧바로 약물을 처방하면서도 비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활습관 교정을 처방하지 않는 거죠. 의사들의 이러한 인식이 비만 환자에게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체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사들의 무관심이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잘못된 오해로 체중계의 눈꽃만으로 비만을 진단해 왔던 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른 체형이라도 다시 한번 나의 그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